소금을 우리가 흔히 나트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고 바다가 간직한 어떤 미네랄의 총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근데 그 소금은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함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네랄이라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현재 바다가 많이 오염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서 만드는 소금에 대한 불신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속에서 캔 암염을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천일염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쉽게 말하면 죽염이라든가 용융소금을 만들어서 먹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주영 이사님, 대한민국 최고의 소금 전문가로서 우리 박주영 이사님께서 뽑은 최고의 소금하고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금은 이제 누구나 다 먹고 살고 있죠.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먹는 게 우리가 소금인데, 근데 진짜 그 왜 소금을 먹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고민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소금을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짠맛 때문에 먹습니다. 음식에 짠맛이 안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먹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때문에 먹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소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소금, 그 소금은 어떤 소금이 적합할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을 우리가 흔히 나트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고 바다가 간직한 어떤 미네랄의 총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근데 그 소금은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함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네랄이라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현재 바다가 많이 오염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서 만드는 소금에 대한 불신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속에서 캔 암염을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천일염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쉽게 말하면 죽염이라든가 용융소금을 만들어서 먹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염을 만드시는 분들은 천일염이 좀 지저분하고 미네랄이 없으니까 가공을 해서 열을 가해서 불순물도 태워버리고 미네랄도 좀 추가를 해서 이렇게 먹겠다는 거고, 용융소금 입장은 아주 미네랄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소금은 나트륨인데 깨끗하게 만들어서 먹어야 돼서 수천도로서 녹여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죽염을 만드는 과정을 가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첨가되다 보니까 그 깨끗한 거 멀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미네랄이 진짜 증가했느냐라는 부분에도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다가 깨끗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깨끗한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야지만 깨끗한 소금이 나오겠죠. 근데 아까 이제 바다가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수자원입니다. 해양심층수는 수백에서 수천 년의 주기로 바다 밑바닥을 이렇게 도는 물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동해안에는 그런 물이 아주 풍부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심 깊은 곳에는 지금의 현재의 바다 오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수백 년 전에 가라앉은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물을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심층수라고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 관리를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바닷물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가면은 이제 연안에서 보통 6km 정도 나가서 수심 600m 내려가서 심층수를 끓여 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깨끗한, 지금 오염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그런 물을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깨끗한 소금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물론 소금 제조 과정 자체가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깨끗한 심층수라고 해도 그걸 염전에다 풀어놓고 만들면 그냥 일반 천일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염전에서 만드는 소금은 아시겠지만은 오픈된 공간에서 만들다 보니까 미세먼지, 황사암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게 다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깨끗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미네랄이라는 부분인데, 바다에는 한 90여 가지 정도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미네랄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녹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온화될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 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수많은 90가지 미네랄 중에서 나트륨이라는 것에 하나에만 목을 매서 우리가 먹어왔습니다. 근데 소금 제조 기술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은 그 90가지 정도의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는 소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 필요한 게 나트륨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칼슘도 필요하고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칼륨도 필요하고 아연도 필요하고 망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왕 먹을 거,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챙겨 먹는 게 우리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씻기만 깨끗해야 된다. 미세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없는 깨끗한 소금. 그러면서 바다가 간직한 수많은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는 소금. 이런 소금을 우리가 챙겨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소금을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저한테 최고의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 물으면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깨끗한 바닷물을 가지고 깨끗한 제조 공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소금 제조 공정 얘기했지만 오픈된 공간에서 여러 시간이 걸려서 만들다 보면은 미세먼지, 황사, 미세플라스틱 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그렇게 만든 소금이고 바다가 간직한 수많은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이 천일염도 미네랄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일염도 바다의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천일염은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여러 개 우리가 지금 뭐 논이라고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떤 염전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밑에 타일이 깔려있는 장판이 깔려있는 이 결정지라는 곳에서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거기 올 때 되면은 보통 바닷물은 3.4% 농도를 갖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26% 이상의 농도를 갖게 됩니다. 그럼 26% 농도가 되기 전에 이미 가라앉아 버리는 많은 미네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소금이 결정화됐을 때 소금을 건져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그 밑에는 아직도 많은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물 속에는 마그네슘을 비롯한 칼륨 이런 수많은 미네랄이 아직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건 다 버리게 되죠. 쉽게 말하면 NaCl만 건져서 우리가 지금 소금이라고 하고 있고 그나마 거기에 묻어 있는 미네랄마저 우리가 간수 뺀다는 이유로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이 별로 없는 소금을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다라는 거죠. 왜 바닷물 속에 있는 수많은 미네랄을 다 살린 소금을 만들어 먹지 못했을까? 그건 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러한 기술을 적용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만드는 기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소금을 찾고 잔다 그러면은 해양심 추출한 깨끗한 바닷물로 만들어지고 바다의 모든 미네랄이 살아있는 그런 소금을 찾아서 드시면은 바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소금이 바로 최고의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